원장님, 제 조카가 자꾸 손가락을 빠는데 이게 부정교합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애들이 이제 손가락 빨긴 빠는데 조카가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지금. 아,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손가락 빠는 거는 뭐 이제 애기들 아주 까단 애기 뭐 이럴 때는 뭐 당연히 누구나 다 빠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런 습관이 좀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네. 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는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입학하고 문제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뭐 친구들이 있는데 손가락 빨아서 뭐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위에 아래 앞니가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영구치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손가락을 빤다? 이거는 부정교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그래서 영구치가 나오기 전에 전이인 상태에서 손가락을 빤다? 뭐 그냥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네. 좀 남들 보기 창피하고 뭐 이러니까 좀 문제가 되지만, 네. 그리고 또 이제 심리적인 문제도 있겠죠. 뭐, 이제 약간 이제 불안하거나 정서적으로 그런 문제 빼고, 그 다음에 영구치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손가락을 빤다?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교정치료를 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가급적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치아 배열이라든지 턱의 변형이 오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침 재밌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괜찮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습관이 부정교합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경우인데, 이 환자가 왔을 때 앞니 사이가 뜬다라고 해서 앞니로 뭘 씹어먹지 못한다라고 해서 내원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환자가 얘기하는 도중에 틈틈이 손가락을 좀 빠른 습관을 보였고, 그 다음에 또 그로 인해서 생긴 앞니 사이의 틈으로 혀를 내미는 습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 앞니 사이가 다물어지지 않고 뒤에 혀가 크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에서도 보면 앞니 사이가 안 다물어지고 혀도 나오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통해서 보면 위가 약간 위턱이 협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 환자들은 뺨에 이제 음압에 의해서 뺨이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위치아의 폭이 약간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전문가들이 보면 쉽게 이런 환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하기 위해서 교정치료를 하기로 부모님과 환자가 동의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런 습관을 이렇게 차단하는 장치를 다섯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입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치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자연스럽게 장치만 적용했는데, 그로 인해서 치료하는 건 아니고 습관을 막아주었는데 위아래 앞니가 닿고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좀 더 치아들이 잘 맞물리게 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개월째 촬영한 사진인데요. 7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혀의 위치도 정상적인 위치로 뒤로 들어가게 되었고, 위아래 앞니도 다물어지게 되는 것을 7번째, 8번째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9번째 사진에서 보면 이때 사용한 치료 목적의 치료 장치로서는 유일하게 위 어금니 사이를 연결해서 스파이크를 달아서 혀가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또 손가락을 빨 때 손가락이 들어갔을 때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를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쁜 습관이 개선되었고, 그래서 그로 인한 나쁜 습관으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전체 치아에 교정장치를 부착해서 치아 배열을 좀 더 완성도 있게 하고 교합을 긴밀하게 하여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치료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사진을 보면 당연히 치료 후 완성된 교합이 너무나 예쁘게 잘 보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환자를 만났을 때 환자의 그런 나쁜 습관을 설득을 통해서도 이렇게 개선해 주지만, 그리고 그 나쁜 습관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습관 컨트롤하는 장치를 구강 내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좋은 치료 결과와 안정된 치료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 통해서 본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특히 이제 손가락을 빤다는 건 주로 이제 엄지손가락을 빨게 돼요. 그래서 오른손잡이 오른손, 왼손잡이 왼손 이렇게 빨게 되는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쪽쪽 빨면서 입안에 음압이 형성이 돼가지고 위턱을 이렇게 좁게 만들고 턱의 변형을 야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위아래 앞니 사이에 쉽게 말해서 이제 손가락이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 환자가 그런 습관이 없었더라도 교정 치료를 했을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정 치료의 난이도를 갖다 좀 더 증가시키고 치료 후의 안정성에 대해서 좀 더 불리하게 되는 그런 여건을 갖다가 손가락을 빨므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빠는 거는 초등학교 1, 2학년 되면은 이제는 안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손에 테이핑을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넣을 때 심리적으로 이게 잘못된 습관이구나 라는 걸 본인이 느끼게 하는 것도 뭐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갖고는 쉽게는 안 되는 것 같고, 사진에서 본 것처럼 강제적으로 손을 넣었을 때, 본인이 습관적으로 손을 넣었을 때 입안에 이제 장치가 있어가지고, 철조망 같은 장치가 있어서 걸려가지고 손가락을 제대로 빨지 못하게끔 환자한테 불편감을 갖다가 줘서 그 습관을 고치게끔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손가락을 빨면 부정교합을 만든다 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설명 감사합니다, 원장님.